안녕하세요. 주식 예림이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오늘도 여전히 마이너스 추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시장 상황 지금 매우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려있는 종목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같은 증시에서도 지금 단타를 할 만한 종목이 금리 인상 관련주 뿐이어가지고요. 지금 계속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장이 되고 있는데, 오늘 또 인버스만 플러스 5%또 상승해 줬네요. 오늘 또 테마 상위 종목은 제대열이 조금 상승을 했고, 그리고 면역항암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이렇게 지금 테마 상위 3위에 속한 것들이었고,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여전히 지금 고가에서 놀고 있죠,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모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원자재 값들도 상승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식재료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마트만 가보시면은 이런 것들 지금 얼마나 비싼지 다들 아실 거예요. 상추도 지금 굉장히 비싼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금상추라고 하죠. 금상추. 사실 4,000원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3,950원까지는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모든 식료품들이 오르면서 이 서민들의 돈줄을 또 죄어오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시기를 잘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지금도 굉장히 안 좋을 뿐더러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장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부동산 이슈가 있죠. 아직 제가 볼 때는 이 버블이 많이 터지지 않을 것으로, 아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중국 부동산 문제가 터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이 리드코프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리드코프가 한번 VI가 걸렸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푸른 저축은행을 봐야겠죠. 결국에는 이게 이제 20%가 넘어가면서 같이 따라 올라와 주고 있네요. 제주은행도 마찬가지고, 리드코프가 제일 후발주죠. 그러면서 이 대부업체 테마 중에 대표적인 주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앞전에서 한 차례 거래량이 들어온 이력이 있어요. 1,200원을 찍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푸른저축은행이 상한가를 가준다면 이 후발주자들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제주은행은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도 상승이 가능해 보여요. 이렇게 푸른저축은행도 같이 보시는 게 좋겠고, 금리 인상 관련주들이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볼만한 게 이 AFW라는 종목인데요. 이거는 이제 달러가 강세화될 때 급등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 번 정도는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도 주가 많이 올랐다가 또 빠지고 있네요. 지금 이런 것들이 오르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죠? 결정적으로 지금 시중은행 주택담보금리 대출이 금리가 8% 정도 오를 것이라는 이 전망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겠고, 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그래도 1월 달까지는 지금 단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가장 힘든 시기가 이번 연도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사실상 이 내려오는 추세, 그러니까 이 하방이 조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형주들 들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형주 중에서 어떤 걸 볼까요? LNF 같은 경우는 대형주여도 이런 것들은 조금 소재적인 부분이 괜찮기 때문에 재료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히려 지금 걱정할 만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겠죠, 여러분들. 카카오는 거의 저바닥을 찍고 있는데, 이거는 3만원대까지도 와도 사실 이상한 종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카카오 내부적으로 뭔가 지금 호재적인 부분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들고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5만원대 위치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이하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삼성전자도 사실 지금 회사 자체로 따지고 본다면 이 호재가 나오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호재가 될
그런 재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빠져도 이 종목도 이상한 종목도 아니고 지금 이미 장기 이평선을 많이 깨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반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제 주변만 봐도 이제 제 친구들도 그렇고 다 삼성전자에는 꼭 투자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는 게 지금 어쨌든 시장 상황이 힘들어지면서 반도체 시장이 거의 불안 경기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반도체주들이 조금 올라줘야 이 시장 전망도 밝고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지금 딱히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3만전자 간다 이런 소리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고점에 있을 때 이 3만전자 또 간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좀 거시적으로 내다보고 한 말씀인데 제가 5만원대 위치에 있지만 더 빠져도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상하게 볼 건 아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3만을 간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또 삼만전자가 지금 가격대가 얼마였냐면 언제였죠 여러분들? 자 볼까요? 2019년이네요. 2019년이면 거의 3년 전인데 3년 전에 비해서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른 적도 처음이었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를 그때는 우리 코로나 시기 때 거의 금지를 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른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서 원래의 흐름상으로는 지금이 사실 정상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원래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 주봉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심각해요. 이 떨어지는 속도가 여기서 지지라인 한 번도 없이 이런 식으로 뚝 하고 떨어진 게 이런 경우는 여기까지 지금 밀려고 하락을 시키는 거거든요. 여기 가격대가 42,300원. 우선 3만원까지는 너무 머니까 4만원대까지 이때까지는 하락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고 이 종목 대응해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는 사실 대응이라기보다는 이제 물려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물타기, 추가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지금 밀려고 여기서 지금 주가를 뺏는 모습이니까요. 지금 5만원대 물타기 하는 것보다는 이 추가 하락이 나올 때 물타기를 하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흐름이 굉장히 삼성전자도 안 좋네요.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그냥 빠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마음이 그나마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푸른저축은행 돌아와서 금리 인상 관련주로 지금 17,000원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 2021년 이때 26,600원을 찍은 이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고점 또한 푸른저축은행이나 제주은행 마찬가지로 조금 더 우리가 장기전으로 대비를 한다면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상 관련주들은 조금 단단한 스윙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가장.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들이 오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들은 웬만하면 여러분들 안 건드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나마 해볼 만한 거는 이런 한일 사료주들이 그나마 낫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앞으로 세계 식량 관련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이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료주들을 차라리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시장 상황이 빠지면서 차트가 거의 무너진 종목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한일화학도 있겠죠. 이것도 매수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런 종목들도 지금 주가 조금
예쁘게 가다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이 원자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들은 조금 눌림을 줄 때 저가에서 잡아는 볼만하다. 이렇게 조금 보여집니다.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뭐 세비케미라든지 성일하이텍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세비캠하고 성일하이텍은 그냥 끌고 가면은 무조건 수익 난다, 뭐 무조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애초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폐배터리 시장은 이 강조를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시장이고 앞으로 전망치가 너무나 밝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중장기적으로 그나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은 이 세비캠이라든지 성일하이텍 아니면은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학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테마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세비캠하고 성일하이텍도 보면은 이렇게 증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오는 거를 보면은 이 종목도 만만치 않다.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는 게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종목은 사실 나중에 또 분석해드리겠지만 뭐 리드코프 이런 것들 조금 수행 관련주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